안녕하세요. 오늘도 유럽사 공부에 푹 빠진 학생 이정아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나는 세계사 여행, 세계사 디스커버리 더 클래스 5번째 이야기를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이연복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5회인데요. 이전 콘텐츠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0년 전쟁 이야기도 했었고 로마, 터키까지 거쳤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편이네요. 오늘 주제는 러시아가 만약 이슬람 국가였다면 이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종교가 어떻게 되죠? 러시아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 정교입니다. 기독교가 갈라져가지고 서로마 쪽은 로마 가톨릭이고 동유럽 쪽은 이렇게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은 동방정교인데 그 동방정교가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로 갔잖아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족이 소피아가 이반 3세 러시아에 시집을 감으로써 무엇을 가져갔느냐니까 망한 동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는 동방정교가 망했으니까 동방정교의 정통성을 러시아로 가죠. 근데 동방정교가 정확히 어떤 종교인가요? 동방정교라는 말 그대로 동방의 정교. 정교라는 것은 발을 정자 옵소독스라고 그래요. 정교라는 것은 초창기의 기독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른 거예요. 그럼 왜 러시아가 동방정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국교라는 건 말이죠. 요즘에는 국교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슬람 국가 몇 개 빼놓고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정교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국교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나라의 종교라는 것은 일종의 컴퓨터를 치면 매킨토시로 하냐 윈도우로 하냐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먹고 안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잖아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통치가 안 되잖아. 그래서 국민을 정신적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게 종교예요. 러시아가 상당히 역사가 늦어요. 쭉 보니까 서양이 이 유럽이 전부 국교를 가지고 있고 통일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우리도 통일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고 가톨릭교가 있고 정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가 있어요. 4개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유대교, 이슬람교, 동방정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 전부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그렇다면은 그 러시아 그 블라디미르 1세 그 왕이었을 때 그러면 과연 무엇을 우리나라 종교로 받아들일까 해서 소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네 종교를 그 워크숍을 만들어서 공부해 배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슬람 국가, 로마 가톨릭 국가, 유대교, 그다음에 정교, 콘스탄티노플 그쪽과 스터디를 했죠. 딱 했는데 딱 나중에 공부를 한 다음에 불러 모았죠. 야 어떻게 됐냐? 연구 결과를 발표해봐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제 유대교가 이 뿌리인데 유일신교의 뿌리인데 우리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죠? 왜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다고. 유대인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구세주가 내려와서 언젠가 메시아가 내려와서 유대인만 구원해 준다니까 우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그것도 그렇고 또 나라도 잊어버린 백성들의 종교를 우리 자존심 있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유대교는 아웃. 로마 가톨릭은 어떻더냐.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보니까 성당도 되게 멋있고 아주 웅장하고 다 멋있는데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에이, 말 많은 것과 종교는 왜 그러냐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종교 토론만 한다 이거예요. 그 기도는 안 하고 종교 토론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많은 거 싫은데 이거 뭐야 이거.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말만 하고 있어. 종교 토론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아웃이야.
그다음에 그 이슬람 어떠냐? 그랬더니 이슬람 그거 참 대단히 좋은 종교다. 관용적이고 포용력도 있고 다 좋고 절대 유일신 알라를 모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좋은 종교가 이슬람이더라. 우리 이슬람으로 할까? 그러니까 스톱.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못 먹냐? 술을 못 먹냐? 술 못 마셔요? 이슬람교에서 술 못 마시죠. 네. 그 무함마드가 그 예언자가 바른 정신으로 살라고 해서 술이 금지됐어요. 지금 이슬람 기도들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술 안 마십니다. 그럼 굉장히 좀 건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 네. 술도 못 마시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돼지고기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하냐? 네. 돼지고기 못 먹으면. 그래서 이슬람은 안 돼. 또 동방정교는 어떻느냐니까 거기는 정말 신앙심도 깊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종교더라. 어떻게 그 신앙심이 깊으냐니까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건방지게 신도들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보더라. 근데 동방정교는 전부 서서 3시간, 4시간씩 경건하게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보니까 종합해 보건데 로마 가톨릭 빼고 이슬람 빼고 유대교 빼니까 동방정교를 그래서 988년에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동방정교가 된 거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로마 가톨릭교를 선택한 유럽과 그리고 동방정교를 선택한 러시아랑 뭐 차이점이 있나요? 큰 차이점이 있죠. 그 로마 가톨릭은 점점 그 인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몽주의를 겪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개인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근데 동방종교 이 지역에는 몽고의 지배를 나중에 받습니다. 250년간. 거기다가 동방정교라는 종교 자체가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엄격해요. 엄격한 종교에다가 그 다음에 몽골 지배를 겪다 보니까 절대 군주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는 그 애국주의라고 해가지고 대지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인데 그것은 다시 해서 자연에 대한 사랑이죠. 자연에 대한 사랑과 복종. 그 다음에 짜르즘. 그것은 차르 절대 군주. 그 저번에 배웠던 짜르. 짜르 절대 군주. 그러니까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과 사랑. 그다음엔 정교. 신에 대한 복종과 사랑. 그러니까 자연, 절대 권력, 신에 대한 복종과 사랑이라는 거죠. 이 쭉 살펴보면 왜 황제와 같은 대통령이 나왔나?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희 그 주제대로 만약에 러시아가 이슬람교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보드카가 없죠. 아주 명쾌한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보드카가 없는 러시아는 전혀 다른 러시아입니다. 만약에 러시아에 보드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보드카가 없는 러시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이 보드카란 그 존재라는 것은 식량이 없으면 폭동이 안 나는데 보드카가 없으면 폭동이 나는 거예요. 보드카라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생필품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러시아 종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의 주제, 그 러시아가 만약에 이슬람이었다면 짤막한 정리 부탁드릴게요. 역사에서의 가정은 불가능한 거지만 재미있게 상상해 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드카가 없는 러시아,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그 뭐 인권 문제, 자유민주주의 문제, 그뭐좀 후진국이다, 뭐 좀 독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카톨릭 문화에서 나온, 로마 카톨릭 문화에서 나온 서구적 문화거든요. 네. 그 잣대로 동양과 러시아를 재단을 하니까 네.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갈등도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고의 틀차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죠. 그럼요. 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들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꼭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원나잇나 클래스 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나잇나 클래스! 안녕!